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온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스타와 함께합니다. 점심 먹고 디저트 미니 특강. 이 시간 저와 같이 진행해줄 블링블링 고막 여친 조연아 아나운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메르스, 또 에볼라 바이러스 등등 새로운 돌연변이 바이러스들이 인류를 위협하곤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거를 알면 더 현명하게 지금의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이름하여 점심 먹고 디저트 바이러스 역사 미니 특강. 역사 속에 등장하는 세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바로 이분과 함께 말이죠. 자, 코로나19계 허준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네, 오늘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해요. 네. 강양구 기자 거의 한 달 전쯤에 그죠? 네, 한 달 전쯤에 나와서 팩트체크 1시간 동안 했었죠. 그랬죠. 아직도 기억나는 건 그 뒤부터 저도 그 실천하고 있는데 면 마스크 써도 네. 되고 네, 빨아서 맞습니다. 써도 된다. 네. 저도 그래서 그 면 마스크 쓰고 빨아서 쓰고 있는데, 자 우선 우리나라 코로나19 현재 상황 좀 볼까요, 조연아 아나운서? 네, 초반에 우리나라가 발병 2위가 될 정도로 확진자가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나라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만큼 국제사회 상황이 더 심각해졌잖아요. 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3분의 1이 이탈리아라는 거고, 여긴 왜 이렇게 피해가 많을까요? 네, 지금 유럽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 이탈리아부터 일단은 숫자를 좀 짚어보면 전체 사망자 3만 명 가운데 3분의 1이 이탈리아에서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사망률이 10%를 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상황도 심상치가 않은데 특히 동부의 뉴욕주를 중심으로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 주에는 미국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질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눈여겨보셔야 될 나라들이 일본, 그렇죠, 일본. 네, 그렇죠. 일본 뭔가 그리고 감추고 있어. 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한 곳에서는 왠지 바이러스가 잘 안 퍼진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인도에서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베트남도 뭐 호텔에서 집단 감염됐다고 그러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미국이 얼마나 심각해질지 그리고 일본과 인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네. 유심히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미국 얘기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몇백만 명이 죽을 거라는 보고서가 있다 이런 걸 말하면서 10만 명만 사망해도 뭐 잘 싸운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사안이 있는데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그러니까 있는 건가요? 가장 제일 궁금해. 궁금해요. 그 예. 백신 개발 전에 제가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답 못한 게 있어가지고 예. 먼저 짚고 넘어가면은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인데 또 이탈리아 하면 선진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에서 왜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바이러스에 당하는 모습이 나오나. 그리고 또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게 이탈리아 바로 이웃나라의 독일인데 네. 독일은 이탈리아만큼은 아니지만 거기도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네. 도대체 이탈리아가 왜 그럴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이탈리아에 초기 환자에 고령자가 많았어요. 나이 많이. 예,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게 많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 북부에서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구 경북에서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대구 경북에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네. 근데 이탈리아도 환자가 초기에 집중적으로 북부에서 발생하면서 그 북부의 의료 체계에 부하가 생겨가지고 중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서 치료를 받으면 살 수도 있었던 분들이 사망하면서 그렇군요. 사망률이 높아졌고요. 때를 놓쳤군요. 그 북부 거기가 이른바 뭐 롬바르디아 주? 지방에.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탈리아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에요. 그래요? 그 부유한 지역이 먼저 망가져 버리니까 이제 그렇죠. 그 남부의 아래로 내려갈수록 네. 상황이 더 이제 심각해지는 상황이 거기가 생겨버린 유명한 거죠. 도시가 밀라노 있고 그런 데라며. 맞습니다. 그 인구 굉장히 많고 이탈리아에서도 굉장히 잘 사는 곳인데 그렇고요. 이제 세 번째가 굉장히 시사할 점이 많은데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이탈리아 경제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탈리아 지방 정부가 돈을 아끼면서 어디부터 줄였냐면 의료 서비스부터 줄였어요. 공공 의료 시설을 많이 없앴구나. 그렇군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인공호흡기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5천만의 인공호흡기가 10,000개가 있거든요. 네. 독일은 인공호흡기가 8천만 인구에 2만 5천 개가 있어요. 네. 이탈리아는 6천만 인구에 인공호흡기가 전국에 3천 개밖에 없어요. 어머 어머. 이야. 아. 우리는 10,000개인데 10,000개가 있어요. 우리는 이탈리아는 3,000개. 3,000개. 어. 그러니까 이태리 인구가 6천이고 우리가 5천만인데 우리는 10,000개가 있는데 우리는 10,000개고 이탈리아는 우리는 3,000개.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기를 필요한데.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사망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보면, 오죽하면은 뭐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병이 위중한 사람들을 놓고서 가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분을 살려야 될지 저분을 살려야 될지. 그런 또. 그리고 또 외신 화면 보면은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라고 해봐야 뭐 전쟁 났을 때 천막 쳐놓고 야전병원 같잖아요. 네네. 강 기자 얘기 들으니까 딱 정리가 되니까 첫 번째 이탈리아 고령 환자 환자가. 많은 이유가 첫 번째는 고령 환자가 네. 많다. 북부의 의료 체계가 부하가 걸렸다. 네. 네. 세 번째는 이제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가 의료 좀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적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인공호흡기가 6천만 인구에 3,000개밖에 3,000개. 없을 정도로 다 심각한 맞물렸네요, 상황이었다. 어떻게 다 보면. 맞물려 버렸어요. 네. 우리 같은 경우도 왜 경남의 그 진주 의료원 공립의료원 그거 없앴던 거 아니에요? 정확하시네요. 그 2013년인가 당시에 그 홍준표 네. 그 경남도지사였던 분이 진주의료원 수지가 안 맞는다고 네. 없앴잖아요. 그렇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진주의료원이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경남의 거점병원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진주의료원이 있었다면은 대구 경북을 비롯한 경상권의 코로나19 환자를 보는데 약간 숨통이 트였었겠죠. 그러면 대구 경북 그 중증 환자분들을 그 진주 의료원으로 보낼 수 있었겠죠, 당연히. 그럼 진주 의료원에서 이제 감염병의 전문적인 인력이 그분들을 먼저 네. 치료를 할 수 있었을 테니까 상당히 도움이 됐겠죠. 그러니까 공공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진짜 중요성을 또 새삼 느끼게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옆에 또 독일은 이탈리아보다는 그래도 좀 덜한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독일은 진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독일은 네. 일단은 인구가 독일은 8천만인데요. 네. 유럽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2만 8천 개로 제일 많은 축에 속해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런 게 가능했냐면 그것도 되게 이제 네. 독일의 장점인 건데 네. 독일이 되게 똑똑하게 지방 정부가 개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독일은 병원을 지을 때 정부가 시설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민간 병원 주인이 민간이에요. 그래서 이 병원은 민간 병원인데도 정부가 내가 시설 투자해 줄 수 있는데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겠죠. 그렇죠. 그런데 대신에 정부 돈 받으려면 정부가 요구한 몇 가지 조건들을 너희들이 들어야 돼. 근데 그 조건들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몇 % 이상 확보해라.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몇 개 이상 병원에 구비해라. 네. 그리고 병원에 그 돈은 안 되지만은 중증 환자나 혹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진료과 같은 것들을 개설해라. 그래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도 그 과에 맞게끔 채용을 해라.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보조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네.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서 그 시설들을 이제 당연히 구비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의료 선진국이네요. 네, 이런 그러네요. 일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똑같이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서도 이제 중증 환자 병상도 있고 또 인공호흡기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충분하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 우리나라는 어때요,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독일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독일보다는 이제 못하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에 그 중환자 병실이 네. 한 10,000개 정도 되고 그 병상에 인공호흡기도 한 10,00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게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서 만약에 이번에 대구 경북에서도 환자들이 네. 많이 발생하면서 지금 심각 단계로 전국을 다 격상을 한 다음에 전국의 보건 의료와 관련된 자원을 다 동원해서 대구 경북을 막아낸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대구 경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도 과부하가 걸리는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거네. 하여튼 독일, 이탈리아 네. 사례 들어보니까 하여튼 형태는 다르지만 공공의료의 중요성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네요. 네. 네. 자, 그리고 백신 이제 개발, 백신 아까. 개발. 네, 백신 개발. 또 이제 많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백신 개발. 이제 백신 개발 일단은 좋은 얘기부터 하자면은 미국의 모더나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모더나.
뭐 이름도 딱 입에 딱 붙죠. 모더나. 모더나 네, 모더나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3월 6일부터 임상 시험을 시작했어요. 미국의 회사인데요. 네, 미국 회사인데 사람을 상대로 임상 시험을 시작했는데 약간 걱정이 있긴 해요. 임상 시험을 시작한 것 자체는 긍정적인 일인데 네. 동물 실험을 안 거쳤어요. 이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그렇죠. 동물 실험과 인간을 상대로 한 임상 시험을 네.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워낙은 임상 시험 하려고 그러면 신약 나오려고 그러면 동물부터 먼저 하고 해야 되는 그리고 거예요.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동물부터 먼저 해서 이게 독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네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인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그렇죠. 동물 실험과 인간 임상 시험을 병행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성과가 나면 좋은데 다수의 전문가들은 약간 회의적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변이가 굉장히 잘 되는 바이러스이고 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라는 걸 아직 인류가 만들어 보질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럴듯한데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고 또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인간 상대로 임상시험 접종도 시작하긴 했는데 네. 이게 빨리 그리고 효과가 있는 형태로 개발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고요. 설사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그 모더나에서 개발한 백신이 효과가 있어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맞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렇죠. 한 1년 6개월 정도 그래도. 돼요. 당장은 아닐 테니까. 당장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성공하더라도 이번 유행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 초 정도까지 생기는 유행에서는 이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치료제는 연말까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일단 백신은 없다고 백신. 봐야 네, 되고요. 백신은.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치료제는 약간 기대를 해볼 만해요. 그래요? 네, 치료제는 그 치료제도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제 어떤 꼼수를 썼냐면 제약회사들이 기존의 다른 바이러스에 대항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치료제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치료제들을 그걸 응용을 해서 그 치료제들을 중국에서 환자가 막 발생하는데 치료제가 없으니까 일단 한번 써본 거예요. 그랬더니 효과가 일부 나타난 거죠. 오. 예를 들어서 이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스비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네. 그거 기사에서 읽어봤어요. 네, 렘데스비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원래 그게 에볼라 치료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들한테 써봤더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렘데스비르라는 약을 만든 길리어드가 이제 전 세계 병원들에 막 연락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3개 병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 글로벌 임상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오. 근데 그거는 이미 에볼라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물 실험도 다 거치고 그리고 일상, 이상 이런 것도 거친 거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임상 시험의 마지막 단계인 3상 임상 시험을 뭐 우리나라, 미국을 포함한 곳곳의 병원들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가 빠르면 5월 정도에 나올 거예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전문가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약입니다. 그거 좀 그러니까 오히려 백신보다는 치료약. 그러네요. 근데 사실 백신은 좀 개발 속도가 늦더라도 괜찮은 치료약만 있어도 그렇죠. 이게 우리들 좀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자, 코로나 박사 강양구 의학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문자로 질문해 주세요. 강양구 기자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자, 오늘 미니 특강 바이러스 역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 먹고 미니 특강 바이러스의 역사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와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조현아 아나운서하고. 네. 그런데 오늘 바이러스의 역사는 좀 시간이 그렇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해주시는 걸로 하고 지금 오늘은 청취자분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문의가 지금 뭐 굉장히 쇄도하고 많아요. 있어요. 네. 오늘은 일단 시간 되는 데까지 네. 청취자분들 궁금증 서로 풀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요. 네. 제가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문자를 조현아 소개해드릴까요? 아나운서가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청취자 질문. 무증상 감염도 발생하잖아요, 기자님.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또 감염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면역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럴 때 또 본인은 이제 이겨냈지만 상대방의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는 상대방한테는 또 그게 감염이 되는지가 궁금한 또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건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런 경우입니다. 집안 식구들이 다 감기 걸렸는데 자기 감기 안 걸리고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있죠.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들어왔지만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왔지만 혹은 들어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은 그 들어온 양이 너무 미미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면역 체계가 너무나 강해서
이제 그냥 그 바이러스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감염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네요. 바이러스가 공격을 시도했지만 몸의 면역 체계가 효과적으로 방어한 거죠. 근데 그분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면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예 그냥 병을 앓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몸속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일단 네. 감염이 되었단 말이에요. 감염이 되었는데 그 감염된 양상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렇죠. 몸에서 바이러스가 조금 증식을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식하지 못하고 그냥 나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짝 증상은 있지만 그게 심각한 심각하고 정도로 심지어는 증상을 나타내지도 않고서 그냥 몸에서 바이러스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모르고 지나갔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모르고 지나갔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때 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에 다른 사람들한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제일 궁금해요. 자,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려면은 콜록콜록 최소한의 증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게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코나 입에서 바이러스가 조금 증식되기 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밀착해서 뭐 연인끼리 뭐 키스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아주 그냥 밀착해서 막 그런 경우에는 전파를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밥을 같이 먹는 건요? 뭐 일상생활에서 그 정도까지는. 전파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 계속해서 증상을 유무로 해가지고 그 역학조사를 네네. 하잖아요. 그것도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증상을 유무로 해서 이제 역학조사를 하는 것도 이제 그 때문입니다. 네. 또 이제 궁금하시는 분은 이런 걸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그렇게 가볍게 앓고 지나간 분들은 바이러스를 이겨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몸속에 항체가 생길까? 그러니까. 면역 항체. 그러니까요. 네. 예, 면역 항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 빼가지고 약으로 그 만들면 안 돼요? 치료제로 만들 수 있는 중국에서 거 아니에요? 동물 실험을 해봤어요. 네. 원숭이한테 일단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을 해본 거예요. 가볍게 앓고 지나갔습니다. 네. 원숭이가. 네. 그 다음에 일주일인가 열흘 뒤에 다시 바이러스를 넣었더니 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가 바이러스를 이겨낸 거죠. 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런 치료약을 실험하고 있어요. 자, 완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완치된 환자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요. 네. 그 완치된 환자의 혈액을 뺀 다음에 네. 그 혈액에서 면역세포 성분이 들어있는 게 주로 혈장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 혈장을 이용해서 치료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입니다. 우리 국내 병원에서 국내에서 연구 중이고요. 예. 그리고 또 아예 그냥 치료한 환자들의 혈액을 뽑아가지고 그 환자들의 혈액에는 분명히 면역 항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코로나19에. 예, 완치자들 완치자들 혈액에 보면 그 완치자들 혈액에 들어있는 면역 항체들만 골라내가지고 가장 효과가 있는 면역 항체만 모아서 약을 만드는 시도도 지금 하고 있어요. 국내 제약사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아까 뭐 5월달에 치료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하고 또 다른 이야기. 다른 베이스예요. 다른 그건 또. 다른 트랙으로 지금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샘플이야 전 세계 최고 아니에요? 우리가 한 40만 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40만 건에 대한 검사를 했으니까 40만 건은 아니고 이제 완치자는 지금 5천 명인가요? 그렇죠. 완치자는 지금 몇만 명 수준으로 지금 완치자. 완치자는 이제 5천 명이잖아요. 확진자가 9천여 명. 네, 9천이고 9천여 명. 그 절반 정도가 완치가 네. 되었으니까 그 5천 명의 혈액에서 우리가 뽑아가지고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 제약사에서 완치자의 혈액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런 면역 항체 같은 것도 추출해가지고 약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보려고 지금 연구 중이고요. 그리고 또 완치자들의 혈액에 있는 혈장 성분을 이용해서 네. 병원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중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도 오. 지금 오늘 처음 연구 듣는다. 중입니다. 저는 완전히 손 놓고 있고 그냥 검사만 하고요. 이게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렘데스비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네. 치료제는 치료제대로 지금 하고. 개발해서 임상 시험 중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이 완치자의 혈액에 있는 면역 항체를 이용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지금 다 고개 끄덕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만들기가 쉽지가 그게 않으니까. 약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또 그런
치료제도. 완치자들의 네. 혈액을 이용한 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같은 것들은 아직은 이제 의문이니까. 의문이니까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네, 있는 단계입니다. 문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232번님께서 중학생 딸이 같이 듣다가 설명하시는 분 누구냐고 EBS 강사님처럼 귀에 썩썩이래요 하시면서 문자 광양구 보내셨는데 의학과학 전문 기자입니다. 네, 여러분의 문자 계속 받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드는 샵 0951 TBS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코로나 관련해서 아무거나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네. 7281번님께서 일본 정부가 아비간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승인 임박했다는 또 보도가 있었어요. 아비간이 근데 뭐예요? 이게 아비간이 아니라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한 약입니다. 오. 이 아비간은 무엇이냐면은 독감 치료제로 일본의 도야마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약이에요. 알약이에요? 독감 치료제로? 주사액이에요? 알약입니다. 알약이에요? 알약. 아비간이라고 하는 약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비간이라고 하는 약을 중국에서 썼어요. 네. 코로나19 환자들에게. 근데 중국에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보도를 가지고 일본의 언론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아비간이라는 약이 효과가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이나 일본과 중국 외의 다른 나라 과학자들은 반신반의해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비간과 관련된 논문들이 기왕에 나온 게 있는데 일단 독성이 너무 강해서 부작용이 심하다라는 지적들이 네. 계속해서 있었고요. 독성이 세다. 네, 그리고 이 아비간이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게 어떤 식으로 효과를 내서 제압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이 공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써봤더니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중국 언론의 보도, 일본 언론의 보도만 있는 거예요. 그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위해를 있는 끼치겠네요, 거고.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코로나19에 굉장히 특효가 있는 아비간이라는 약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은 실제로 그게 특효 효과가 있다면은 이 메커니즘은 이런 것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걸 좀 전 세계에 오픈을 해서 과학자들한테 그렇죠.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미 그렇게 해야죠. 네, 근데 그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말로만 때문에 그렇지 과학적인 뭐 뭐 설명 이런 게 증거나, 없다 이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이나 또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비간 미스터리인데, 근데 일본 정부는 이걸 200만 개 정도 비축해 놓았다는 거예요. 독감이 유행하는 것에 네. 대비해서.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배짱 부렸던 게 아비간 때문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방금 이야기한 그런 해소되지 않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금 밝혀지지 않은. 네, 좀 더 들여다봐야 돼요. 네. 프로게님께서 메가도스 비타민 C 치료법은 뭔가요? 가짜 뉴스일까요? 중국에서도 비타민 C 치료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예요? 이거는 메가도스 또, 비타민 무슨 C? 내용일까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네, 뭐예요? 메가도스 비타민 C라는 건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비타민 C 함량이 굉장히 높은 비타민을 먹어가지고 고농축에. 고농축 비타민을 먹어서 이 바이러스를 치료했다라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가짜 뉴스입니다. 메가도스라는 건 뭐예요? 메가도스라는 게 그거예요. 고농축의 비타민. 비타민 C의 농도가 굉장히 높은 비타민을 메가도스 비타민. 거짓 의학 정보네. 네, 지난번에 왜 그 성남의 은혜강 교회인가? 네네. 네. 거기에서 소금물로 맞아요. 소금물 소금물. 뿌린 거. 그래서 분무기 더 뿌린 거. 오히려 확진자가 네, 증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있고 그다음에 또 에틸 알코올을 써야 되는데 메탄으로 공업용 써서. 메칠 알코올을 써서 또 상처를 입으셨다는 그런 사례도. 그러니까 저는 비타민 C는 가끔씩 챙겨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일상적인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저는 비타민 C 복용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인 그냥 면역 체계를 네. 위해서는. 근데 그 고농축의 비타민이 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압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건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메가도스 비타민 C가 나쁜 건 아닌데 네. 그런데 저 코로나19 치료제는 아니다. 네. 6979번님께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경제가 걱정입니다. 미국 상황이 중요할 텐데요. 미국의 코로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앞서서 우리 앵디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10만 명만 죽어도 잘한 거다 뭐 이렇게 또 발언을 했다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국의 코로나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사실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은 세계 경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네. 있는데요. 제가 그분들한테도 그냥 솔직하게 조언을 드리자면 미국 상황 굉장히 좋지 않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쁜 뉴스들이 미국에서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초기 대응을 굉장히 엉터리로 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하면서 뭔가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역사회에 굉장히 바이러스가 많이 그쵸. 전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동부가 문제인데요. 지금 뉴욕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쉽게 잡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네. 굉장히 그 크기 때문에 외신 보도 보니까 루이지애나주 남부 네. 뉴올리언스 네. 거기에서 한 일주일 전인가 3월 초든가 한 뭐 야외 축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 140만 일주일 동안 했는데 거기에 거기에서 다 지금 나와서. 맞습니다. 최근에 확진자가 2,300명 네.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미국 남부인데. 그러니까 뭐 저 북동부에 있는 뉴욕주 이쪽 LA, 샌프란시스코 이쪽 남부 뭐 미국 전역이 야 이거 네, 참 북부, 서부 그리고 남부의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쉽게 잡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상황 강양구 기자 볼 때는 상당히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 같다. 보니까 또 마스크도 거기는 뭐 잘 착용을 하지 않은 좀 분위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처음부터 아까 강 기자도 그랬지만 미국 대응이 좀 허술했던 것이 그 펜스 부통령 네. 그분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마스크 쓸 필요 없다 건강한 네. 사람은. 그러니까 오히려 마스크를 쓰는 사람을 되게 더 피하고 약간 네. 좀 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근데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이건 또 믿어도 되는 건지요? 사실 중국 통계를 과연 진짜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 그러니까요. 것인가에 그렇죠. 대해서는 다들 이제 의문을 네. 제기하는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좀 그 팩트가 좀 네. 의심스러워. 그런데 중국은 어쨌든 간에 상황은 계속 나아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중국이 말도 너무 이 바이러스가 무서우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는 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심한 그 통제를 했었지 아예 않습니까? 봉쇄를 해버렸었잖아요. 아예 봉쇄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중국에서는 먹혔던 거죠, 사실. 어. 그래서 우한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한 감염 전파 양상이 다른 지역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일단 초기에 일단 딱 어느 잡았고요. 정도는 그리고 지금 어쨌든 후베이성이랑 우한을 풀었으니까. 풀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갔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푼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이 양회라고 하는 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지금 앞두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었다라는 것은 중국이 그동안에 데이터 마사지 같은 걸 많이 했을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막은 것 같아요. 네. 중국의 모든 외국인 입국을 다시 네. 금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좀 잡아놨는데 이게 무서운 줄 아니까 그렇죠. 외국에서 들어오면은 안 된다 생각해서 또 입국을 혹시나 딱 막은 이제 것 같습니다. 외국인 이제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상해 그 동방명주나 그런 관광지 있잖아요. 네, 그런 데다 출입 봉쇄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걸로 유추만 해볼 뿐인데 뭔가 우한 봉쇄가 풀리면서 뭔가 또 심각해지는 게 아닐까. 근데 네. 이게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라고 이거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이웃의 문제가 다 우리의 문제하고 맞아요. 직결되고 그리고 저희도 지구촌이라고 방심하면 안 하니까. 되죠. 네.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막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고스란히 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요. 대한 외부 압력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1918년에 스페인 독감 오늘 워낙 이런 바이러스 맞아요. 역사 얘기하려고 같은 거 그러는데 이야기하려고 다음 그랬는데. 시간에 하는 걸로 하는데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생겼을 때는요. 우리나라 조선 반도에 그게 올 때까지 몇 달 걸렸대요. 맞아요. 왜냐하면 1918년 봄에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에서 발생했는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몇 달 걸려서. 네. 근데 지금이야 뭐 몇 시간이면 뭐 비행기 타고 그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산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씩씩이 아빠님께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해준 음식 혹은 코로나19에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감염이 되는 걸까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테이크아웃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데 안전할지 궁금해서 그런 문의드립니다. 의심하실 그러니까 거예요. 위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일까요? 가짜 뉴스일까요? 라는 네. 또 질문 주셨어요. 오염된 음식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 가능성이나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들 많이 주문해서 배달해서 드시는 음식에 대해서는 일단은 네, 괜찮다. 코로나19 감염하고는 상관이 없는 네. 것으로 보인다. 네.
또 한 청취자분께서 전문가로 또 보이는 메가도스가 고농축이 아니고 고용량이라고. 네. 맞아요. 고용량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즉 대용량으로 적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메가도즈로 적용하는 방법은 먹는 것도 있지만 정맥 주사로 고용량의 비타민 C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환자에게 비타민 C를 메가도즈로 주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비타민 C 메가도즈가 코로나를 잡는다고는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맞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강현우 네. 기자님과 그러네요. 똑같은 의사분이나 의견이시네요. 아니면 이쪽 병리학 쪽에 전문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셨네요. 계속 또 소개해드릴까요? 주소영 아빠님께서 재확진을 받으신 분들이 있던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또 질문이었어요. 이제 다시 격리가 되어가지고 네. 똑같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건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재확진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죠. 사실 아까 전에 이제 한 번 앓고 지나가면 면역력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또 한 번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검사 오류입니다. 이제 검사 오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와서 네. 바이러스가 몸에 없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몸에 바이러스가 있는 상황일 수 아직도? 있거든요. 아. 근데 그 검사의 민감도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몸속에 있는 미량의 바이러스를 검수를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후에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몸속에 남아있던 미량의 바이러스가 다시 재활성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증상이 나타나서 네. 검사를 해보면은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그런 있고요. 가능성이 이제 그 가능성이 있네. 가장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유럽으로 수출한 중국산 키트에 불량품 많다 이런 뉴스 나왔잖아요. 네.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진단 키트는 뭐 외국에서 서로들 수입하고 그러고 우리나라 거는 어때요? 진단 키트 성능이?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가 세계 최고 수준의 진단 키트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나라 진단 키트 업체들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진단 키트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실제로 써봤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해봤고 네. 그 검사의 오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한국산 진단 키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신뢰를 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진단 키트를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활성화시켰어요? 자, 이제 그 대목이 참 절묘한데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메르스가 돌았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메르스 때 우리가 속수무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르스를 지나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과 관련된 키트를 개발을 하면 좋겠다라고 정부에서 기업에다가 연구 영역을 준 거예요. 언제요?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정부 연구개발비가 그런 그 명목으로 나간 거죠. 정부 그러니까 예산이 뭔가- 이렇게 지원이 네, 됐어요? 정부 예산이 지원이 되었고 바이러스 대비를 위한 그리고 또 국내 진단 기업들이 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키트도 필요하겠구나. 근데 마침 정부에서 연구비까지 준다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단과 관련된 원천 네. 기술을 같이 접목시켜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롭게 신종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재빠르게 다른 걸 다 홀딩하고 우리나라로 설사 퍼지지 않더라도 중국에서 그게 활용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축적되어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만드는 기술을 이용해서 신종 바이러스 적용을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정 역시.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일정 수준의 네.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진단 키트를 기술이-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기술이 우리 정부 예산 도움을 받아서 기술이 축적이 돼 있었던 터에 코로나19가 탁 발병이 된 거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정부와 민간이 절묘하게 잘 결합을 해서 준비가 그래요. 돼 있었네요. 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에릭 청취자께서 유용한 인터뷰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저도 오늘 몰랐던 이 것도 많이 퍼즐처럼 알고. 쪼각쪼각 알고 있었던 것들이 조금 이렇게 연결되는 네, 듯한 맞아요. 네,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이거 우문일 수도 있겠는데 강양구 기자, 코로나19 이거 언제쯤 잦아들 것 같아요? 참 언제든지 잦아들긴 잦아들 거예요. 네, 잦아들 건데
뭐 그래서 많은 분들은 한 뭐 5월 6월 정도면은 네. 이제 북반구의 유행은 좀 멈추지 않겠느냐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유행이 잡히더라도 겨울에 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최일구 앵커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게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전 문제니까. 세계적으로 유행에 잦아들어야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918년 스페인 독감이 1년 뒤에 사라졌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싹 사라졌대요.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속수무책이었다는 근데 거예요. 1918년에 스페인 독감도 1918년에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피해는 1919년에 유행할 때 더 컸어요. 아, 그러니까 좀 더 알겠습니다. 네. 방시하다 보면 저기 더 피해가 커질 여기까지 수도 해야 있고. 될 거 네, 시간이 네. 52분 다 돼가지고. 근데 강양구 기자 내일 혹시 저 딴 데 방송 스케줄 없으시면 시간 되세요? 아, 저 그거 나가서 피디님이랑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뭐 내일 나오셔야 될 얘기를 것 같아요. 하다 만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러니까요. 미니 특강도 바이러스 역사 들어야 되는데요. 하여튼 강양구 기자 오늘 정말 정말 고생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